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식물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자, 식물의 분류에서 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종속, 과목, 강문계, 이거 학교 다닐 때 하셔서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개는 안 써 있는데 개는 자, 이렇게 종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종속, 과목, 강문, 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묻는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순서를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생약의 명칭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생약의 명칭은 일단 자, 일본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한자가 나옵니다. 자,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보통 이제 약용 부위를 일컬을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 여기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사용 부위를 적는다고 되어 있죠. 식물 속명에 그쪽의 뒷부분에 약용 부위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유럽 쪽의 생약에는 한자명이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로에, 센나 뭐 이런 것들이 한자명이 없어요. 그래서 한자명이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식물의 형태. 자, 식물의 형태인데요. 자, 식물 세포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포벽이 있는 거, 두 번째는 공포나 액포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색소체가 있는 거. 자, 이 식물 세포의 특징 세 가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세포벽, 공포, 액포, 그 다음에 색소체. 자,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세포 내 함유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포 내 함유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전분립인데 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녹색 체내, 그 다음은 백색 체내. 자, 녹색 체내 이게 뭐냐면 광합성된 동화 전분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녹색 체내의 전분립이고, 그 다음에 백색 체내는 제합성된 저장 전분립. 그래서 자, 이게 백색 체내. 두 가지 구분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녹색 체내는 광합성된 동화 전분립, 백색 체내는 제합성된 저장 전분립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포 내 함유물에 정유도 나오는데요. 정유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정유에는 이 페닐프로파로이드류가 있고 테르페노이드류가 있는데 각각의 어떤 유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 함유물에 정유, 페닐프로파이드류, 테르페노이드류 각각의 무엇이 해당되는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 자, 보통 식물의 씨앗을 보면 좀 기름지죠. 그래서 씨앗에 기름이 많아요. 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종자에 이렇게 많은 기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과실에도 올리브유와 같은 지방이 있고, 또 배아에도 토모크로시유와 같은 또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방, 종자, 과실, 배아, 그 다음에 종자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과실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배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탄닌. 자, 탄닌은
많은 식물에 많은 것들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염기성 물질, 금속 등과 강한 친화성을 보이고 난용성 친전을 생성시킵니다. 그래서 탄닌은 자,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첫 번째는 가수분해형 탄닌, 두 번째는 축합형 탄닌이에요. 축합형 탄닌입니다. 그래서 가수분해형 탄닌에 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축합형 탄닌에 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이것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알칼로이드도 나오죠. 세포 내 함유물에 알칼로이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알칼로이드의 합성 경로였기 때문에 그 골격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다음 배당체. 자, 이거는 가장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거는 서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축까지는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수산기를 가진 알코올류 또는 페놀류와 단당류와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은 비당류의 구조로 분류가 된다. 자,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배당체에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외워야 될 것은 여기 강신 배당체가 있죠. 강신 배당체는 기지탈리스, 기지탈리스, 자, 이렇게 있다는 거. 나머지 것들도 외우시면 좋은데 못 외우겠으면 강신 배당체까지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염류. 자, 세포 내 함유물에는 칼슘 염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슈산칼륨입니다. 자, 슈산은 한국말로 뭐냐면 옥살산이에요. 옥살산. 그래서 대부분의 세포 내 함유물에는 칼륨이 있는데 슈산칼륨 형태로 발견이 된다. 자,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식물 조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식물 조직. 일단 이 식물 조직의 분열 능력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대로입니다. 자, 1차 분열 조직, 그다음에 2차 분열 조직. 자, 1차 분열 조직은 뭐냐면 결국 1차 분열 조직은 길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2차 분열 조직은 두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자, 1차 분열 조직은 자, 줄기나 뿌리에 정단 부분이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단 분열이 분열한다는 건 결국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죠. 신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줄기나 뿌리에 선단부에 성장점이 있어서 그 부분이 분열하고 신장한다. 결국 길이가 길어진다. 이게 1차 분열 조직이다. 그다음에 2차 분열 조직은 두꺼워지는 거예요. 한번 분화한 세포벽이 비유한 조직이 다시 분열 능력을 가지고 다시 분열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분열 조직에는 형성층과 코르크 형성층이 있는데, 자, 형성층과 코르크 형성층의 차이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형성층은 층상의 분열 조직이에요. 형성층은 층상의 분열 조직. 다시 말하면 비대하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식물이 비대하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름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코르크 형성층은 자, 피층의 외방부에 생겨서 주피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형성층은 자, 쌍자엽 식물, 나자 식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쌍자엽 식물은 자, 쌍떡잎을 의미합니다. 쌍떡잎. 그 다음에 얘는 속시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나자식물 있죠. 나자식물은 거시식물이에요. 이 나자가 결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체가 뭐냐? 벗은 상태죠. 벗은 상태는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씨가 겉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자, 쌍자엽 식물과 나자엽 식물이 형성층을 갖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결국에는 차이점이 1차 분열 조직은 길어지는 거, 2차 분열 조직은 두꺼워지는 건데 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형성층과 코르크 형성층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 코르크 형성층은 주피를 갖고 있고 그냥 형성층은 직경이 두꺼워지는, 직경이 증가하는 쌍자엽 식물이나 나자 식물 같은 것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조직계가 나오죠. 조직계. 자, 형태에 의한 분류입니다. 이거 세 가지 외우세요. 자, 하나는 표피계, 하나는 유관속계, 나머지는 기본 조직계. 조직을 형태로 분류했을 때 표피계, 유관속계, 기본 조직계.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외우시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조직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했고, 여기 중간에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이렇게 뛰어넘는데, 생략하고 뛰어넘는데 이 부분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자, 조직 형태에 의한 분류 중에서 두 번째 유관속이 있었죠. 자, 유관속은 뭐냐? 자, 시다식물 이상의 고등식물의 통도 조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부와 체부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세포로 다른 세포들로 형성되어서 복합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다식물이 뭐냐? 양치식물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통도 조직을 의미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유관속을 물어볼 때 양치식물의 이상의 식물이고 통도 조직을 갖고 있고 목부와 체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세포로 형성되어 있는 복합 조직이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관속을 알아봤으니까 유관속을 분류를 해봐야겠죠? 자, 유관속을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관속의 분류. 자, 유관속은 두 가지로 분류, 두 가지 뭐라고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목부와 체부의 배열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형성층의 유무에 따라서 유관속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목부와 체부로 분류를 할 때는 자, 요거 그냥 다 외우세요. 자, 양립 유관속. 그다음에 이거 병립이네요. 병립 유관속. 그다음에 양립 유관속. 그다음에 포위 유관속. 그다음에 방사 유관속인데 자, 이게 뭐냐? 자, 이게 빗금친 게 체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빗금이 없는 게 목부를 의미하는 건데 자, 이렇게 체부와 목부가 병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A는 병립이고 그다음에 B번 같은 경우를 보면 체부가 양쪽에 놓여 있죠. 그래서 얘는 양립이고 그다음에 얘는 바깥쪽에 있죠. 이걸 내체라고 하는데 얘는 체부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체라고 하고 얘는 체부로 이렇게 둘러싸였기 때문에 얘는 포위라고 합니다. 포위 유관속. 그다음에 얘는 당연히 방사겠죠. 방사형이니까. 자, 이렇게 체부와 목부의 배열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병립, 양립, 포위, 방사, 유관속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형성층의 유무에 의해서 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게 형성층이에요. 자, 근데 형성층 아까 배웠죠? 두껍게 하는 조직인데 자, 이게 있으면은 개방 유관속입니다. 그 다음에 없으면 폐쇄 유관속이에요. 그래서 형성층을 갖고 있는 것은 개방 유관속. 그러니까 얘는 형성층이 있으니까 개방형이겠죠. 근데 얘는 없으니까 폐쇄고.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얘는 형성층 있죠. 그래서 개방 유관속이고 나머지 형성층 없죠. 그래서 폐쇄 유관속. 이렇게 분류를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식물의 기관이에요. 자, 식물의 기관. 자, 식물의 기관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기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식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기관에는 무엇이 있느냐? 줄기, 잎, 뿌리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기관이고 그 다음에 생식기관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꽃, 그 다음에 과실, 종자 다 생식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기본기관과 생식기관 나눠져 있고 각각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의 형질. 자, 기관의 형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체제 형질, 하나는 적응 형질. 자, 체제 형질 이게 뭐냐? 무슨 차이냐? 체제 형질은 유전자에 지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응 형질은 유전자에 지배되지 않는 비유전적 형질이에요. 자, 뭐냐면 체제 형질은 유전자에 지배가 되기 때문에 모든 개체들이 공통의 형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체제 형질. 자, 적응 형질은 환경에 적응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유전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비유전적인 형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 형질과 적응 형질이 이런 것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이 변태에 관련된 또 분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동, 하나는 상사입니다. 자, 상동과 상사의 차이점. 자, 상동은 동, 같은 거예요. 뭐가 같냐? 원래 같았어. 발생계통이 같았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변태가 되어가지고 형태와 기능이 지금 달라졌어. 그것을 상동기관, 원래 같았는데 지금 달라진 거. 그래서 그걸 상동기관이라고. 상사기관은 뭐겠습니까? 반대겠죠. 원래는 발생계통이 달랐어요. 달랐는데 어떤 변태에 의해서 형태나 기능이 지금 같아진 것을 상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동과 상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기본기관 중에서 줄기가 있었죠. 자, 줄기 한번 읽어보면, 자, 유관속 식물의 기관으로 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지지기관이 있고, 통도기관이 있고, 뭐 동화기관이나 저장기관을 갖고 있는 것을 줄기라고 하는데, 그 줄기에 지상경이 있겠죠. 땅 위로 솟은 줄기. 그 줄기 횡단면을 보면 원형인 것도 있고, 사릉형, 다시 말하면 횡단면이 네모 형태인 거야. 그리고 삼릉형인 건 뭐 세모 형태겠죠.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 지상경의 횡단면이 원형인데 사릉형인 것도 있고 삼릉형인 것도 있다. 근데 사릉형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삼릉형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줄기의 설명도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잎을 한번 볼까요? 자, 기본기관 중에 잎이 있었죠. 자, 잎은 기본적으로 엽신, 타겹, 잎자루. 이게 번역이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엽신, 타겹, 잎자루.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잎의 기본 구성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각각의 설명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잎의 구성 세 가지 구성 알아봤고 이게 엽신이고 여기 잎자루, 그 다음에 타겹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잎맥의 어떤 무늬들 아니면 잎의 주변부가 식물의 고유의 특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엽신 있죠. 엽신의 표리 이거는 뭐 앞과 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에 앞과 뒤가 있는 것을 등복엽이나 양면엽, 등복엽이나 양면엽을 의미하는데, 자, 잎맥은 뒤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뒤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거. 한마디로 잎에 앞뒤가 있는 거야. 근데 앞뒤가 있는 잎을 뭐라고 부르냐? 등복엽, 양면엽. 잎맥이 뒤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잎맥. 자, 잎맥은 잎속을 지나가는 유관속의 맥계,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잎맥의 세 가지, 요거를 외우세요. 하나는 망상맥, 하나는 평행맥, 하나는 차상맥.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잎맥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엽과 복엽이 나오죠. 자, 말 그대로 단엽은 그러니까 엽신이 하나인 거예요. 복엽은 엽신이 2개 이상인 거겠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엽서라는 게 나오는데요. 엽서. 자, 엽서가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잎이 다르게 배열되어 있거나 순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잎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 잎의 순서. 자, 그래서 잎서입니다. 그래서 잎서는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잎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자,
잎을 붙이는 부분을 절, 그 다음에 절과 절 사이를 절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p서에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호생, 하나는 대생, 하나는 윤생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호생엽서는 하나의 절에 하나의 잎이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대생엽서는 두 개의 잎이 붙어 있는 거, 윤생엽서는 세 개의 잎이 붙어 있는 거. 쉽죠? 그래서 엽서에 세 가지 분류가 있다. 각각이 무엇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생식기관에 아까 꽃이 있었죠. 꽃. 자, 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꽃의 다형.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의 식물에 꽃이 두 개 이상,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거. 꽃이 형태가 하나인 게 아니라 하나의 식물인데 꽃이 형태가 여러 개인 거야. 그것을 꽃의 다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는 관상화, 설상화, 이게 한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관상화, 설상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양성화, 그 다음에 장식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관상화, 설상화는 키크과, 키크는 국화를 의미합니다. 키크과. 그 다음에 양성화, 장식화는 가크 아지사이라는 이 각수국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꽃의 다형이 무엇이고 각 과에 어떤 꽃들이 속하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우리 엽서에 대해서 배웠죠. 엽서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화서가 있어요. 화서는 뭐냐면 그 꽃의 측지에 붙는 배열에 따라서 어떻게 그 꽃이 붙었냐를 말을 하는 것이 화서입니다. 꽃의 배열을 의미하는 거죠. 배열. 꽃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 이거를 화서라고 하는데 이 화서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한화서, 하나는 유한화서. 자, 무한화서는 뭐냐, 자, 축의 아래부터 윗방향으로 개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자, 위로 개화를 하는 게 무한화서입니다.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개화하는 게 무한화서. 그리고 바깥쪽에서 중심으로, 바깥 부분에서 중심 부분으로 개화하는 것을 무한화서라고 하고, 반대는 유한화서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화서에 무한화서와 유한화서가 있다. 그 다음에 생식기관 중에 과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실. 자, 생식기관에 과실이 있었죠. 자, 과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정 후에 종자가 형성되어서 자, 여기 자방이라고 되는데 얘는 C방이에요. C방이 비대성속해지면 과실이 됩니다. 자, 이걸 과실이라고 하는데, 자, 과실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과, 하나는 위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과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진과는 뭐냐면 종자를 넣은 C방만으로 이루어진 진과는 종자와 C방으로 이루어진 것을 진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과는 뭐냐면 C방 이외에 화엽, 화탁, 꽃자루 등으로 이루어진 일부가 다육화된 것, 그러니까 C방 이외의 것들이 다육화된 것, 그것을 위과라고 한다. 그래서 진과와 위과 설명할 수 있도록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부분은 자,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그 생약을 좀 분류를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